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최고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전국적으로 꽃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해상 봄꽃이 있는 곳은 봄나들이를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올해는 이르게 포근한 기온이 찾아온 탓에 만개일자도 평년보다 빨라질 것 같습니다. 3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한편 대기는 다시 건조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북 내륙에는 1km 미만의 안개 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내려가는 곳이 있어 조금 쌀쌀하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5도로 출발하고요. 안동은 영하 1도, 김천은 영하 4도, 포항은 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우리 지역 오늘 12도에서 17도 예상되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비 소식이 없어 대기가 조금 건조하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소나무 숲이 우거진 동해안에서는 재난급 대형 산불이 종종 발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산불의 급속한 확산을 막고 재산과 인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불에 잘 안 타는 화렵수림 조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을 주변 야산은 서둘러 예산을 확보해 수종을 교체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거대한 불길이 산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불은 삽시간에 아파트와 주택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지난 2013년 포항에서 일어난 산불 영상입니다. 산불로 폐허가 된 포항 용흥동 야산을 10년 만에 찾았습니다. 화사한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와 굴참나무도 보입니다. 현재 보이는 수종은 저희가 2013년은 용흥동에 도심에 대형 산불 났을 때 산불에 강한 수종으로 심은 벚나무입니다. 벚나무 같은 화렵수는 불에 강하고 산불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내화수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을과 가까운 야산에 조림을 할 때는 화렵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좀 띠처럼 마을이나 시설물을 둘러싼 곳부터 소나무를 좀 제거를 하고 화렵수를 심어서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한다고 하면은 피해를 좀 저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물을 지키기 위해 주변의 나무를 몽땅 제거하기도 합니다. 포항시 북구의 한 사찰의 경우 경계에서 30m 안에 있는 소나무는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조금 어색해 보이지만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사찰 인근에 자리 잡은 소나무 숲입니다. 이런 아름드리 소나무는 보기에도 멋지고 동해안 바닷가에서도 잘 자랍니다. 하지만 산불에 너무나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불을 빨리 끄기 위해 산불 진화용 임도를 추가로 만드는 공사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림을 없애고 민가를 위협하는 산불, 특히 소나무가 울창한 동해안에선 바람을 타고 재난급 대형 산불로 커지기도 합니다. 보기 좋고 경제성이 높다며 지금까진 소나무 등 침엽수를 선호했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정부가 경주와 울진을 포함한 전국 15개 국가산단의 사업 시행자 선정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해왔지만 이번 신규 국가산단은 입지 특성을 고려해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지방도시개발공사 등으로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해 지원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이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수원이 울진 한울원전에 사용 후 해결로 건식 저장 시설을 짓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30년까지 짓게 될 시설이 영구적인 고준위 핵폐기장이 될 수 있다며 반핵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반면에 한수원은 한울원전의 사용 후 해결로가 포화 상태에 임박해 임시 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7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한울 원전. 한수원이 이곳에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 건설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최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도 면제되면서 사업에 힘이 실렸습니다. 한수원은 건식 저장 시설 건설을 위해 이사회 등 사내 의사결정을 준비 중이며 2030년 운영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되 주민 여론 수렴과 지원은 관련 특별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반핵단체는 임시 저장 시설이 결국에는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이 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수십 년간 기피 시설인 원전을 소용해 왔는데 울진 주민들이 왜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물까지 떠안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처음에 발전 시설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었지 고준위 폐장까지 받는다는 그런 규정도 없고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임시 건식 저장 시설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다른 지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고준위 핵폐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 한수원은 한울 원전 내 습식 저장 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 후 해결료가 2032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며 계속 운영을 위해서는 건식 저장 시설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원전 부진에 건식 저장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며 원전 외부에 중간 저장 시설이 건설되면 지체 없이 사용 후 해결료를 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수십 년째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힘없는 지자체 주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4일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도내 25개 보건소와 함께 결핵 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2021년 기준 경북의 인구 10만 명당 새로운 결핵 환자 발생 수는 52.2명으로 전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북의 결핵 환자 3명 중 2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결핵이 일반 감기와 비슷한 만큼 검진이 중요하다며 2주 이상 기침이나 발열 같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결핵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 의원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넉 달째 300만 원이 넘는 의정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대구 서구의회가 이른바 옥중수당을 제지하는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다른 지방의회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전태선 의원은 지난해 11월 구속된 상태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시의원은 구속된 뒤 의정 활동을 못했지만 달마다 338만 원에 달하는 월정 수당을 넉 달 동안 챙겼습니다. 지방의원 월급인 의정비는 월정 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매달 105만 원 상당인 의정 활동비는 구속과 함께 지급 중단됐습니다. 조례에 시의원이 구속되면 의정 활동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지만 월정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근거는 해당 조례에 없습니다. 의원이 구속돼도 월정 수당을 챙기는 옥중 수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이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되면 의정 활동비를 중단한다에 그쳤던 조항이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바뀝니다. 옥중 수당 제한 조항을 담은 이번 조례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이 의원들이 이제 자정 능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어요. 이 상식에 근거해서 이 전체적으로 요즘 분위기가 그래서 이거 뭐 통과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태선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나 구속 기소 상태에서 벗어남에 따라 월정 수당을 계속 받게 됐습니다. 한편 대구 서구의회는 구속뿐만 아니라 출석 정지 자체 징계 때도 월정 수당을 포함한 의정비 전액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최근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의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요. 좋은 조례 재개정은 정책 경쟁을 하지 않는다면 의회 무용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옥중수당 금지 등을 담은 조례를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라고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또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등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김소현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ESG 경영 환경 구축과 지자체의 지원책 역할에 대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을 현행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추가 지역은 먹는 치료제 약국이 없었던 산내면과 건천, 외동읍 일부 지역입니다. 담당 약국의 위치 정보는 카카오맵과 네이버 지도를 통해 코로나 치료제 약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천군이 한국현대미술 단색화 분야의 거장 박서보 화백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 건립을 몇 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난항을 겪는 사이 제주도에서 먼저 박화백의 미술관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현대미술의 한획을 긋고 있는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화백. 예천이 고향인 박화백과 예천군은 2년 전부터 사업비 225억 원을 투입해 남산공원 일원에 예천 군립 박서보 미술관 건립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허브가 예천읍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천읍 중심에 있는 남산에다 위치를. 하지만 계획 초기부터 헤쳐나가야 할 난관은 뚜렷했습니다. 작품 기증까지 약속한 박화백이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받은 스위스 출신 건축가 페터 춤토르가 미술관을 설계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정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건축물을 지을 땐 아무리 세계적 건축가여도 임의로 계약할 수 없고 반드시 설계 공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춤토르 측에 조심스럽게 공모전 참여를 타진했지만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결국 박화백과 춤토르 건축가 사이에서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사이 제주에서 또 다른 박서보 미술관 기공식이 열리자 사실상 사업이 자초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박서보 화백 측은 소도시에서 미술관 운영을 지속하려면 미술관 건축물 또한 작품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미술관의 지속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며 사실상 사업 철회 입장을 전했습니다. 거장의 그 작품들이 전시된다 하는 부분에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거의 좌초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천군은 아직 사업 취소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가 페터 춤토르를 다각도로 설득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선 사업 재추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자세한 접촉 내용은 함구했습니다. 예천군이 지역에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계획에 다시 불씨를 살려낼 수 있을지 국내 미술계와 예천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올해 배와 복숭아의 꽃피는 시기가 평년보다 최대 10일 빠를 것으로 예상돼 저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이 가채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올해 배꽃이 활짝 피는 시기를 예측한 결과 울산은 4월 3일, 전남 나주 4월 7일 등으로 평년보다 2일에서 9일이 빠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숭아꽃도 경북 청도 4월 3일, 전북 전주 4월 9일로 평년보다 최대 10일 빠를 것으로 관측돼 4월 초 꽃샘추위 때 저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프링클러 점검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영덕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농가의 유통비 절감을 위해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농업 경영체를 운영하는 농업인과 장목반, 영농조합 등에서 생산하고 가공한 농특산물 중 택배를 통한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한 건당 2,5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전국적으로 꽃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해상 봄꽃이 있는 곳은 봄나들이를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올해는 이르게 포근한 기온이 찾아온 탓에 만개일자도 평년보다 빨라질 것 같습니다. 3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다만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경북 내륙에 1km 미만의 안개 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5도, 안동은 영하 1도, 김천은 영하 4도, 포항은 5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우리 지역 12도에서 17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5도, 청도 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청도 모두 16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도, 김천 영하 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5도, 김천도 1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1도, 의성 영하 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5도, 의성 1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5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수 소식이 없어 대기가 건조해지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